심화 면접은 이거는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여름 방학 이후에 자소서 쓰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서 자소서 그러니까 학생부가 완성되어 있을 때 지금 입시 결정되어 있을 때 그 학생부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면접을 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학생부 면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학생이 면접관이 돼요. 자기가. 그래서 면접관이 나에게 무엇을 질문할 건지를 질문을 찾아내야 돼요. 학생부하고 자소서. 그래서 공책에다가 학생부 중심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면접 강의를 해서 포트폴리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점들을 찾아내고 학생부하고 자소서에서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항목별로 좀 정리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러고 나서 굳이 이렇게 이 학생부 비원 면접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학생들끼리도 할 수 있는데 학생들끼리 해서 서로 상호적으로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도 좋겠죠.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공통적으로 기록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 전공과 관련된 심화된 경험이나 이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무엇을 질문할 건가, 무엇을 물어볼 건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런 거죠. 자율동아리를 많이 만들잖아요. 특히 전공과 관련돼서 경제학을 지원하려는 애가 경제동아리를 만들어서 관련된 활동을 했어요. 그 축제 때 그런 거 관련된 어떤 또 활동을 하거나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이 실제로 학생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질문한단 말이죠. 내용을 소개해라.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전공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왔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 활동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두면 좋겠죠. 네. 자기소개서는 선생님들은 어때요? 자기소개서가 필요해요? 대학에서? 생기부에 그렇게 자세히 기술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생기부가 100으로 가는 상태에서 학생이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자소서가 있으면 좀 더 자기를 활동이나 이런 걸 좀 소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기부 100으로 가보면 사실 입사관이 뭘 보는지 나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네. 그럼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잘 볼까요? 대충 볼까요? 면접이 난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조작이 너무 가능해갖고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누가 선호되는가를 안 선호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표시가 좀 낫다. 우리 거기서 면접을 보는 게 그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양한 물론 그것도 문제지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더 자소서보다는 나아요. 네. 어떤 대학은 자소서를 자소서라고 부르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자소서 자체를 되게 꼼꼼하게 부르는 대학이 있어요. 대학마다 좀 달라요. 요즘은 이제 저거 하죠. 카피 네, 검색어는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거를 해서 몇 프로 이상이 되면 아예 자소서 자체를 문제 삼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공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 그 학생의 수준이 보이죠. 그래서 자소서가 보면 그 학생의 내적인 힘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대학에는 여전히 자소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소서 여기서 아까 성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기록 학생부에 기록되지 못했는데 내가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소서에 쓰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소서의 내용들이 학생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학생부에 없는데 자소서에 쓰면 그건 소설이 돼요. 그래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관련되는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좀 더 자기가 풀어내는 방식이 더 좋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소서 쓰는 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따로 한번 수업을 자소서 쓰기 할게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이거는 논술과 똑같으니까 논술 공부하는 셈 치고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논술은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잖아요. 여기는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그 대기 시간에서 이렇게 제시문을 읽고 답변을 준비해서 들어가서 발표를 해야 되거나 토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의 중요한 논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힘들이 끼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대학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발표하거든요. 홈페이지에. 이걸 보세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그러면 이제 논술 문제나 저기 면접 문제들이 다 거기 발표되어 있고 친절한 대학은 거기에 대한 해설서까지도 다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각자 도생하기 좋게 나와요. 선생님들이 그냥 정보만 루트만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학생들과 공부할 때도 학생들에게 전년도 면접 문항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대학별로 경향이 있거든요. 면접 문제 같은 게 경향이 있으니까 대학별 경향을 알고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좋죠. 근데 뭐 어떤 경우든 독해력이 갖춰진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잘 해결해요. 평상시에 독서를 충분히 많이 이것저것 독서 능력을 키워놨고 그리고 그거를 글쓰기로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정리를 해준 친구들 보면 문제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 한화고 신입생 개인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러 명 지도 못하잖아요. 1대1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한화고 신입생이 학교를 지금 안 가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과제가 잔뜩 나왔어요. 수행평가가. 무슨 책을 읽고 뭘 써내라, 뭘 해라.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각 과목별로. 근데 애가 혼자 하다가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친구 글을 이렇게 봤는데 중3이었다가 이제 고1이 된 거잖아요. 얘가 고1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3에서도 최상위권의 애들 수준의 거리기 중3이 이제 고1인데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두루두루 공부를 이것저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많이 했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되게 활달한 친구들이더라고요. 여학생들의 가장 큰 난점이 뭐냐 하면 시사에 취약한 거예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 되게 취약한데 그래서 그 친구에게 꿀을 찔러 봤더니 이런 것도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아빠가 뭐 하시노? 이 아빠 뭐 하시노? 이 아빠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하여튼 그래서 저기 애가 혼자인데 엄마 아빠가 이게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으로 기울이고 있고 서초동 집회도 자주 나가시고 막 그런 부모님이어서 애도 좀 달라져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글을 쓰는데 이제 한계는 있어요. 이제 고1이니까 언어 수준이 고1 수준이에요. 고1 수준.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깊은데 사용하는 언어들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조금
보완해 줄 건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데 고대가 그 토론 면접을 보게 됐는데 고대가 토론 면접을 보는 거는 애들이 막 토론을 한다 그러면 우선 대립 토론만 생각하잖아요. 경쟁식으로. 대립 토론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대립 토론은 논점을 몇 가지를 딱 세워서 그 논점 중심으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변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제한적인 걸 요구하죠. 그죠? 근데 이제 고대 토론 문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도 좀 더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양단의 그 찬반, 물론 찬반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극단의 그 이분화된 세계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이분화된 세계에 참여하더라도 제3, 제4의 측면들을 발견해서 얘기해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이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집단 토론이기 때문에 인성이 안 갖춰진 애들은 그냥 아웃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정중하게 그거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되게 인격적인 태도도 많이 필요해요.